관세음보살, 먼저 원 성취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원을 성취하는 진언입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새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그리고 요령을 몰라서 구독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기 모바일에 보시면 구독 또는 구독 중 이렇게 뜰 겁니다. 구독이란 말은 아주 구독 중이 아닌 것이고요. 구독 중은 이미 구독하고 있는 것이니까 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천년만년의 사랑 이야기.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많습니다. 그 사랑 얘기 중에서 꼭 하나를 제대로 꼽으라면 저는 의상스님과 선묘낭자와의 인연이 단연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상스님께서 주석하셨던 영주 부석사에 가보면 대번에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석사에 가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해드리는 얘기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석사 하면 단연 목조 건물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량수전이라는 큰 법당이 우선입니다. 그 무량수전은 너무 유명하니까 후일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부석사에서 선묘낭자의 흔적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량수전 바로 뒤쪽 오른쪽에 선묘각이라는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신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차 갔을 때 그 선묘각을 처음 보고는 선묘각을 세운 옛날 그 부석사 스님들은 참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스님과의 사랑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 텐데 오히려 선묘각을 지어 선묘낭자를 드러나게 하였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국의 어느 절에 가도 일개 한 여인을 위해 단독으로 정각을 세운 곳은 없습니다. 사실 아주 특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무량수전 그 위쪽에 있는 조사당을 참배하고 더욱 놀랐습니다. 조사당에는 당연히 의상조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당 내부의 다른 면을 보니 선묘낭자의 초상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면이라고 했어요. 4면 중에 한 면은 의상조사, 한 면은 선묘각의 초상이 거기에 모셔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 공간에서 의상스님과 선묘낭자는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마주보면서 천년만년을 함께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로맨틱한 사랑 얘기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당 또한 선묘각처럼 저로서는 언제 건축되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알아보지는 않았으나 최초로 이런 것을 기안했던 스님들은 참으로 인간적이면서도 남녀의 사랑을 아주 불교적으로 잘 성화시킨 멋쟁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선묘낭자가 이렇게 부석사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고성전에 근거를 둔 전설 같은 실화입니다. 의상스님은 원효 스님과 서해 해로를 통한 중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원효 스님은 밤중에 해골물을 마시고 깨친 바가 있어서 서라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의상 스님은
혈혈단신 쪽배를 지으며 중국의 덩주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의상스님은 몸이 쇠약해서 어느 불자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몇 달 몸을 조리합니다. 거기서 그 집의 무남동녀였던 선묘낭자를 만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불교대학 중국 칭따오 도양에 있으면서 신도님들과 그 등주 땅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해라는 곳인데 조그맣고 아담한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전문 가이드들에게 의상스님과 선묘낭자와의 인연을 조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집에서 몸을 회복한 후 의상스님은 공부할 종남산 지상사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8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선묘낭자는 의상스님을 사모한 나머지 결혼하지 않고 스님의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의상스님이 다시 본국인 신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8년 만에 인사차 그 집을 찾았는데 선묘는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묘가 스님을 위해 준비한 옷이 조금 덜 되었던 모양입니다. 선묘는 내일 떠날 의상스님을 생각하면서 밤새 마무리 바느질을 했습니다. 옷을 마무리 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른 새벽 의상스님은 어른들의 배웅을 뒤로 하고 작은 쪽배를 지으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선묘낭자는 부랴부랴 옷보따리를 들고 바닷가로 뛰어나갔습니다. 스님 얼굴이 점처럼 보일 정도로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선묘낭자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부처님, 이 옷보따리를 저 의상스님에게 갖다 주소서. 그러고는 옷보따리를 배 방향으로 아주 힘차게 던졌는데 갑자기 한 줄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옷보따리를 태워서 곧바로 의상스님이 노를 젓고 있는 뱃머리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본 선묘낭자는 더욱 신심이 솟구쳐서 또 말합니다. 내가 용이 되어 저 의상스님을 잘 모시리다. 용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붕덩 뛰어듭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솟구치더니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의상스님의 배를 호위하며 따르게 됩니다. 의상스님은 본국인 신라에 돌아와 화엄경을 강의하려고 지금의 영주 부석사 쪽으로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이미 작은 집들이 여러 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산적들이 살고 있으면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용의 기운으로 따라다니던 선묘낭자가 힘을 발휘합니다. 큰 바위돌을 떠올려서 그들의 집 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적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또 부석사에 가보면 그때 그 바위돌이라는 표시로 부석이라는 글자가 휘어진 큰 바위 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뜰부자 돌석자. 돌이 떠 있었다. 그 떠 있었던 돌이 이제 내려앉아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석사는 의상스님이 화엄경을 강의하는 최고의 도량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용의 기운으로 따라다녔던 선묘낭자도 그 도량에서 영원히 머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석용, 돌로 된 용으로 화하여 무량수전 마당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들을 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1916년경 마당을 파보니 정말 12m에서 13m 석용이 거기에 묻혀 있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한민족의 정기를 끊는다는 목적으로 석용의 등줄기를 잘랐다고 합니다. 최근 1996년 이후 이 마당을 여러 차례 파서 확인해 보니 정말 석용이 묻혀 있고 등줄기 한 군데가 잘려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하고 불교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신 바탕인 불교 유물이 파괴되고 헐값에 팔려서 다 외국으로 반출됩니다. 첫째는 국가가 잘 돼야 하고, 둘째는 우리 불교를 우리 불자가 지킨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의상 스님과 선묘 낭자와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들으셨죠. 용신장이 되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신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의상 스님이 서해로 건너올 때도 무사하였고 부석사에 들어갈 때도 무사한 것은 용이 된 선묘 낭자의 힘이 조금이라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선묘 낭자의 집 선묘각에 있고 의상 스님과 선묘가 한 공간에 상주하는 조사당이 있는 부석사, 그 아름다운 부석사의 가장 큰 법당은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무량수 아미타불의 이름을 가진 무량수전입니다. 천년 만년의 고귀한 인연이 있는 이곳이 극락세계이며,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무량수전 극락세계의 법당을 생각하면서 저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의 노인 전문 요양원 이름을 무량수전이라 해서 이름을 붙이고 10수년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불자님들도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 그 이름대로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도 축원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